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담 및 명상체험 시간의 진행을 맡은 원광대학교의 조성훈 교수입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계신 분은 이번에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신 염승중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그동안의 앞에서 했던 강의에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의 시간입니다. 제가 종으로 시작과 끝 신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짧은 시간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세는 편안하고 바르게 해주시고요. 몸을 이완하고 마음도 여유롭게 합니다.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띠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잠시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숨을 그대로 맞이하고 나가면 나가는 숨을 편안하게 내보내줍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잠깐 머물러 있습니다. 명상의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잠깐의 명상을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좀 더 여유로운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매일같이 또는 잠깐 짬을 내서 30초, 1분 정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은 명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대화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미있다면 재미있고 좀 더 알면 좋겠다 생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분의 비유인데요. 플라톤의 비유 중에 선분의 비유, 동굴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은 무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방향인데요. 지금 선분의 비유를 통해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한번 옆에 교수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되시죠? 네. 예.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학생들과 직접 질의, 응답, 대화, 토론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저희가 이렇게 대담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제가 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조성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질문을 던져주시기에 이런 시간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제7권이 동굴의 비유였고 제6권이 선분의 비유였는데 동일한 내용인데 그것을 선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의 비유에서는 육안으로 보는 가시계와 이성을 통해서 바라보는 가지계를 일단 두 개의 세계로 나눈 것이죠. 참 죄송한데 중간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제 지금 그 선분의 비유에서 이 선분이라는 게 우리가 말한 정말 직선할 때 이런 선 의미에서 선분인가요? 어떤 건지 사실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선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가시계와 가지계 한자어인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현상 세계이고 육안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성인데 이성을 통해서만 태양의 빛, 선의 이데아를 볼 수 있다는 점이어서 그것은 가지계에서 지성할 때 지자를 써서 가지계로 나누게 되고요.
가시개는 또 두 개의 세계, 두 개로 구분되고 가지개도 역시 또 두 개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동굴에 비유해서 사슬에 묶여 있었던 때는 소문과 풍문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슬을 풀고 뒤로 돌아서 뒤에 비치고 있는 불빛을 봤을 때가 바로 구체적 경험의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굴에 비유해서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달빛에 너무 눈이 부신 나머지 태양의 빛에 너무 눈이 부신 나머지 달빛을 보고 물에 비친 영상을 보고 파악하는 게 이제 과학적 사유가 됐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각과 지각과 우리의 사유의 세계일 텐데, 이 세 가지의 일상적인 우리들의 어떤 지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마지막에 최고의 인식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변증적 사유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선분의 비유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가지를 이제 들었는데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제 네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사실 이해는 했지만 사실 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소문 풍문이라는 것은 네. 그 선분의 비유에서 내용적인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가지 인간이 도달해야 할 인식 방식이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네 가지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인식은 변증적 사유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게 최고의 인식이지? 근데 이게 단계가 이게 낮은 차원, 높은 차원으로 있는 것인가? 예.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수평적인 건데, 네. 처음에 가려면은 우선 가장 원초적으로는 내가 이제 주변으로부터 듣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기예요. 예.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네. 사실 그게 부모님일 수 있죠. 네. 하지만 들어서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예. 나의 체험도 연결되는 단계가 아마 가시기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예. 수평적인지 좀 수직적인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예. 예.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강의 내용에 있어서는 마치 감각이나 어떤 관습 같은 것들이 전적으로 마치 낮은 수준인 것이냐, 그리고 극복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조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말씀과 관습과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고 적응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을 문제시하는 것은 그게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자기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남들이 한 말, 소위 오늘날 가짜뉴스 같은 걸 통해서 진실과 가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한 어떤 탐구의 노력보다는 편안하게 남들이 해주는 말을 믿고 그것이 사실인 양 생각하는 네. 그런 어떤 병폐에 대한 어떤 것들에서 그것이 마치 수직적인 낮은 차원인 것이냐 말씀드렸지만, 조성훈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굴의 비유에서는 최고의 인식 단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도약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그런 인식의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도 한계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 건지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이 네 가지 단계를 함께 사실은 다 우리가 인식으로서 다 가져가야 될 성격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시계적인 인식, 예를 들어서 경험이라든지 풍문을 듣는다든지 예. 내가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면은 좋다. 예. 그런 관점으로 예. 가지계라는 것, 그리고 가지계에서도 바로 변증법적 네. 이제 사유까지 나아갈 때 더 네. 크게 되는 거 아닌가. 예. 제가 잘 이해했나 정리를 너무 모르겠습니다. 잘해 주셨고요. 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변증적 인식은 무엇이냐라는 강의 예. 내용을 했었는데, 예.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예, 예. 사실 병증적 인식은 어떤 한편에 치우친 판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비유를 들자면 불교에서 달마의 면벽 수행이 있는데요. 예, 예.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달마의 면벽 수행이 의미하는 것은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있을 텐데 어떤 한 점을 쳐다보고 한 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벽을 바라보는 자신이 벽 사면이 되어서 바라본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관점에 치우셔서 대상을 파악하고 인식하기보다는 나의 의식 자체가 전체가 되어서 전체 의식이 되어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마의 면벽 수행도 네. 변증적 인식을 설명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달마 했을 때 달마가 누구지 뭐지 이렇게 사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인도에서부터 이제 중국,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아시아 특히 국가들로 왔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 중에 하나가 선불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불교 전통을 잇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불교 전통들이요. 그 이제 선불교의 어떻게 보면 먼저 첫 어른이라고 할까요? 그 스승에 대한 분이 이제 달마 대사라고 부릅니다. 보리달마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제 그분이 처음에 중국의 소림사에 가서 그쪽에 가서 면벽 동굴에서 벽만 바라보고 수행을 9년간인가요?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분이죠, 그분이? 예, 그분입니다. 예, 그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른 질문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표현이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 네. 이 표현을 쓰셨어요. 네. 아마 강의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 굉장히 정말 철학적인 표현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물론 이제 다 강의를 잘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딱 보면은 멋있어는 보이는데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래서 여기서 규정을 한다는 게 무언지부터 좀 한번 짚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규정이라 하면 뭐 예를 들면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염승주는 남자야 라고 하면 남자라는 규정이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저도 지금 남자입니다. 지금 남자이거든요. 두 분 다 남자인데 남자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네. 그럼 남자라는 규정이 생긴다는 것은 곧 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대로 한다면 맞습니다.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남자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것이 곧 부정이 된다는데 그러면 무엇이 부정된다는 건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저를 남자라고 규정했다라고 하면 그 규정으로 인해서 남자 아님이 생긴다라는 점에서 이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다라는,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아닌 것이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이율배반적이지 않고 이 내적 차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어떤 외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미 남자라는 규정 안에는 남자 아닌 것의 부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의미.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종종 쾌락과 금욕의 예를 드는데 제가 금욕주의자다라고 하면 금욕주의자가 금욕주의자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할 것은 어떤 욕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금욕과 쾌락이 매우 상반되고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 금욕주의자를 금욕주의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항상 그가 싸우고 있는 어떤 욕망과 쾌락이기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시간의 흐름에서 보면 그 금욕주의자가
계속 금욕적인 시간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권태의 감정이 오게 되고 네, 예. 그 권태의 감정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인데 그 권태로움으로 견디지 못한 채 바로 그 이면에 그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정과 부정, 규정과 반대, 부정의 그 경계는 네. 이것과 이것을 가르는 어떤 그 흐름을 막는 어떤 벽이라기보다는 이것에서 저것으로, 저것에서 이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예. 어렵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하고 나면은 정말 쉬운데 그 전 단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마치 철학은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철학자이신 분들 보면은요, 이 철학이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왜냐면 그것을 알므로써 명료하게 알아차리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지금 말씀 중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예. 남자라고 할 때 딱 한 남자라는 단어, 남자가 아니라 제가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여기가 지금 방이죠. 여기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 스튜디오, 이 방이라고 하는 순간 스튜디오 밖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 밖의 세계가 존재하죠. 예. 근데 그 존재하는 다른 세계를 곧 부정이라고 지금 부르는 네. 의미죠. 예. 예. 여기는 굳이 말하면 긍정이면 네. 상대적인 저 세계는 부정이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서 네. 그러면은 이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아닌 것을 구분짓는 울타리 같은 것이 네. 있지 않나, 그런 걸 경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런 부분과 연결돼 있어서 예. 이 부분 한번 예. 곱씹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좀 잘 예. 이해했나요?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고, 예, 예. 그 경계가 어떤 장벽이기보다는 이 방과 이 안과 저 밖을 연결시켜주는, 소통시켜주는 예, 예. 어떤 문의 역할을 한다. 예, 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가장 좋아하는 제 소설 중에 하나가 레 미제라블인데요. 예. 거기에 등장하는 자베르 경감은 정말 그 사회에서 선을 상징하고, 또 장발장은 도둑질을 한 악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예. 선과 악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것을 그 소설에서 볼 수 있고, 그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서서 판단한 사람이 바로 예. 밀리에르 주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밀리에르 주교의 신부의 그런 어떤 신의 어떤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 자베르 경감은 권총 자살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선인데 악인 장발장이 자기를 용서했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많은 영화에서는 뭐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선과 악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속, 억압의 차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에서 도덕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의 네. 입장에서는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선 전체의 의식에서, 변증법적 의식이 그런 건데, 전체적인 의식에서 그 선과 악을 유연하고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바로 변증법적 의식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이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선과 악에 대해도 투영해 볼 수 있고요. 많은 경우에 투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나를 규정하는 순간 사실은 그 다른 것들은 다 악이라고 규정하게 되잖아요. 예. 예,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자베르 경감, 그 레 미제라블, 저는 주로 소설책보다는 뮤지컬과 영화로 많이 봤는데요. 그 자베르 경감의 고뇌가 정말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자신은 힘든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찰이 되어서 법을 정말 수호하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무너뜨린 게 바로 장발장이거든요. 오히려 악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는 그 상황, 나를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그 상황이
또 다른 차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 이 말은 언뜻 보면은 그냥 멋있는 말이고 그냥 철학적인 멋있는 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곱씹고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들 그 이면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볼 수 있게 하는 장치이고 그것을 굳이 다른 말로 하자면은 좀 더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변증법적 사유라고 예. 아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조금 사실 쉽지는 않죠. 저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또는 이제 세상을 바라본 안목이 더 깊어지거나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예. 지금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도 조성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주차 수업이 바로 현대사회의 치유였는데 그때 제시했던 게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다음에 흑수저, 금수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극심한 경쟁사회에 놓여 있고 이런 극심한 경쟁사회의 그 규정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실 전체 의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철학적 개념으로 하면 이제 병증법적 의식이고 예. 조성은 교수님이 하고 계신 어떤 명상의 마음의 중심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과 좀 연관을 시키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담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좀 더 학생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이 더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도 하셨고 이번 대담의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명상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그럼 대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명상 시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동작, 어떤 동작이었죠? 허리 풀기였죠. 처음에 호흡을 이렇게 몸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허리를 중심으로 풀어주고, 물론 이게 어깨라든지 다른 부위들도 이 동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지만, 허리가 중심이 되어서 풀었습니다. 이 첫 번째 동작 이름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한글로는 허리 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swing low, sky high입니다. swing low, sky high. 연결이 되죠, 동작하고요. 이런 동작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동작을 하려고 해요. 오늘 두 번째 동작은 더 명확합니다. 이 동작은 이제 한글로는 어깨 풀기로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stretch four ways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방향은 어디냐면요. 위, 그리고 아래, 뒤, 앞 이렇게 네 방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깨 풀기 stretch four ways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또 좀 편안하게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약간 벌려서 움직임이 편안하도록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손은 기본적으로 무릎 위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방석에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을 하는데요. 우선 이 동작을 여러분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숨 들여 마시며 두 팔을 펼쳐 머리 위로, 손끝이 하늘을 향하며 최대한 위로 뻗어 올리고 숨을 멈춥니다. 온몸을 긴장하고 숨 내쉬며 긴장을 풀고 팔을 아래로.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최대한 아래로 뻗어내리며 숨을 멈춥니다. 숨을 내쉬며 이완합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며 손이 뒤로 가고 가슴을 열며 하늘을 바라보고 손끝이 뒤쪽을 향하며 최대한 뒤로 뻗어주며 숨 내쉬면서 이완. 팔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제는 숨을 들이마시며 손끝이 앞을 향합니다. 고개도 자연스럽게 숙여주고 숨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숨 들이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며 두 팔을 펼쳐 머리 위로 최대한 위로 뻗어 올리고 숨을 멈춥니다. 숨 내쉬며 긴장을 풀고 팔을 아래로. 다시 숨 들이마시며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최대한 아래로 뻗으며 숨을 멈춥니다. 숨 내쉬며 이완. 다시 숨 들이마시며 손 뒤로 가슴 열어주고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면서 이완. 팔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숨 들이마시며 손끝이 앞을 향합니다. 쭉 뻗어주고 숨을 멈춥니다. 숨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숨 들이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한번 다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은 무릎에 둔 상태에서요. 두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지 않고요. 그냥 위쪽으로 가볍게 올려주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위로 쭉 뻗어 올려주세요. 쭉 최대한 뻗어 올려주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고 천천히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해주시는데요. 지금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좀 내려도 되지만 바닥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손가락이 바닥에 닿을 수 있거든요. 닿지 않게 약간 옆으로 더 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내리다 보면은 몸을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 몸은 편안하게 세운 상태에서 팔만 아래쪽으로 뻗어주시고 유지해줍니다. 아래쪽으로 스트레칭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뒤로 갑니다. 뒤로 갈 때는 가슴을 열어주고요. 가슴을 열고 목선을 쭉 뽑아 올리고 턱선까지 쭉 뽑아 올리는 느낌으로 갑니다. 가슴을 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때 손은 이렇게 뒤쪽 있죠. 뒤쪽으로 쭉 최대한 뻗어주면서 하늘 바라보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완. 이번에는 앞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뻗어주는데요. 살며시 몸은 너무 앞으로 안 숙여주셔도 됩니다. 조금 앞으로 쭉 뻗어주는 느낌으로 다시 멈추시고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 자, 마무리 동작에서는 이 동작이 들어갑니다. 숨 들여마시고 숨 내쉬고. 이 동작이 한 번 들어가거든요. 동작이 끝날 때 숨 들여마시고 숨 내쉬는 동작이 한 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하실 때는 내쉬고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또는 마무리할 때는 숨을 들여마셨다가 내쉬면서 손은 무릎 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동작의 방향은 익히셨죠?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여기에 힘주는 법을, 긴장하는 법을 넣으려고 해요.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우리가 주먹을 쥐잖아요. 주먹을 한번 최대한 힘있게 쥐어보시겠어요? 양쪽 주먹을 한번, 양쪽을 쥐어보죠. 꽉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주먹이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 전체에 순간적으로 긴장을 했다가
그 긴장을 쫙 풀어주는 겁니다. 이 동작의 끝에서, 각 동작의 끝에서 긴장, 그 다음에 이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긴장 이완의 기법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 위에 두고 시작합니다. 손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리고 쭉 뻗어 올렸다가 긴장, 이완. 이완하면 편안하게 내려가고요. 다시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긴장, 이완. 이번엔 손이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서 가슴을 열어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뒤로 쭉쭉쭉 뻗어가는 듯 하다가 긴장, 이완. 마지막으로 앞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뻗어주고 다시 긴장, 이완. 이렇게 긴장 이완을 하게 되면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기운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마무리로 끝날 때는 이렇게 가시다가 손을 무릎에 두시고요. 하면서 끝나면 되고요. 자,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번에는 긴장 이완을 추가한 여기에 하나를 더 하려고 해요. 뭘 더 하느냐? 호흡입니다. 이번에는 호흡까지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동일합니다. 숨 들여 마시고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긴장, 숨 내쉬면서 이완. 다시 숨 들여 마시고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긴장, 이완. 숨을 내쉽니다. 자, 이번엔 손이 뒤로 가면서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긴장, 이완. 숨 내쉽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긴장, 이완. 숨 내쉽니다. 여기에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고. 기본 동작은 이건데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숨이 많이 거칠 때는 숨 들여 마시고 내쉴 때 그냥 내려 눌러주세요. 내쉬고. 숨을 들여 마셨다가 이렇게 내리셔도 좋아요. 내쉬고. 또는 숨이 많이 거친 것 같다 할 때는 숨을 들여 마시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아예 기운을 전체적으로 내려주는 느낌으로 내쉽니다. 그리고 손이 무릎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동작, 어깨 풀기, 영어로 stretch four ways, 이 동작이 끝이 납니다. 이제 동작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익히셨으니까 전체 동작을 한번 하시면서 그 속에서 지금 배운 동작을 좀 더 정교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연습 함께 하시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원 다르마 명상센터와 원 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빙 메디테이션으로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마음치유와 인성교육에 활용하고자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제시된 동작을 따라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 쉽게 입정에 들게 됩니다. 동작을 완성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몸은 이완되고 기운은 안정되어 움직임 속에서 그대로 깨어있게 됩니다.
두 팔을 펼쳐 올리며 숨을 들여 마시고 두 손을 모으고 숨 내쉬며 아래로 내립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천천히 내리고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고 손은 무릎 위로 갑니다. 허리 풀기입니다. 오른손 왼쪽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멀리 뻗었다가 제자리로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오른손은 몸 뒤쪽으로 왼손 오른쪽으로 머리 위에서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왼손은 무릎으로 뒤에 있던 손을 위로 올리며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으로도 합니다. 이번엔 왼손이 오른쪽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제자리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왼손이 몸 뒤로 갑니다. 오른손을 왼쪽으로 머리 위로 크게 원을 그리며 가슴을 열어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오른손은 무릎으로 뒤에 있던 손을 위로 올리며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 내쉬며 제자리로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오른손을 왼쪽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숨을 편안히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제자리로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오른손은 몸 뒤쪽으로 왼손 오른쪽으로 머리 위에서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왼손은 무릎으로 뒤에 있던 손을 위로 올리며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입니다. 왼손은 오른쪽으로 몸은 앞으로 숙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제자리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왼손이 몸 뒤로 갑니다. 오른손을 왼쪽으로 머리 위로 크게 원을 그리며 가슴을 열어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오른손은 무릎으로, 뒤에 있던 손을 위로 올리며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여 마시며 두 팔을 펼쳐 머리 위로, 손끝이 하늘을 향하며 최대한 위로 뻗어 올리고 숨을 멈춥니다. 온몸을 긴장하고 숨 내쉬며 긴장을 풀고 팔을 아래로.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최대한 아래로 뻗어내리며 숨을 멈춥니다. 숨을 내쉬며 이완합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손이 뒤로 가고 가슴을 열며 하늘을 바라보고 손끝이 뒤쪽을 향하며 최대한 뒤로 뻗어주며 숨 내쉬면서 이완. 팔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제는 숨을 들여 마시며 손끝이 앞을 향합니다. 고개도 자연스럽게 숙여주고 숨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며 두 팔을 펼쳐 머리 위로 최대한 위로 뻗어 올리고 숨을 멈춥니다. 숨 내쉬며 긴장을 풀고 팔을 아래로.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최대한 아래로 뻗으며 숨을 멈춥니다. 숨 내쉬며 이완.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손 뒤로 가슴 열어주고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면서 이완. 팔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숨 들여 마시며 손끝이 앞을 향합니다. 쭉 뻗어주고 숨을 멈춥니다. 숨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리고 숨 들여 마시며 팔꿈치를 가볍게 올려 가슴을 열어줍니다. 숨 내쉬며 팔꿈치를 내려주고 숨 들여 마시며 팔꿈치 올리며 가슴 열어주고 숨 내쉬며 이완.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손을 아래로 내립니다. 숨 들여 마시며 아랫배를 부풀리고 숨을 내쉬며 아랫배를 이완합니다. 숨 들여 마시며 부풀리고 숨 내쉬며 이완.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이완합니다. 숨 들여 마시며 아랫배 부풀리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내장기관을 위로 쭉 끌어올리듯이 긴장을 풀며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을 내쉽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아랫배를 늘려주고 숨을 멈추고 가슴 쪽으로 쭉 끌어올리고 이완하며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을 내쉽니다. 숨 들여 마시고 숨 멈췄다가 가슴 쪽으로 쭉 올리고 긴장 풀며 제자리로 숨 내쉽니다. 두 손을 모아 숨 들여 마시며 올려주고 숨 내쉬며
숨을 깊숙이 들여 마셨다가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셨다가 두 손을 아랫배에 두고 위아래로 힘있게 움직여 뱃속을 흔들어 줍니다. 뱃속이 따뜻해질 정도로 흔들어 줍니다. 이제는 숨을 들여 마시며 두 손을 올렸다가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며 가슴이 편안해지도록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쓸어내립니다. 이번에는 원을 그리면서 아랫배와 가슴 아래를 풀어줍니다. 숨을 들여 마시며 위로 올려주고 숨을 내쉴 때 아래로 내립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내립니다. 왼쪽 다리를 옆으로 펴주고 왼손이 오른쪽으로 앞으로 무릎 아래로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뻗어주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오른손이 왼발 쪽으로 왼다리를 늘여주며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는 몸을 틀어 하늘을 바라보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여 마시며 왼손으로 원을 그립니다. 숨을 멈추고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뻗어주며 오른손이 왼발에 가까워지면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몸을 틀어주고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여 마시고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이제는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다시 잠시 머물렀다가 숨을 들여 마시며 몸을 틀어줍니다.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큰 원을 그려주고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몸을 틀면서 숨을 들여 마십니다.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여 마시면서 작은 원을 그리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큰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숨을 내쉬면서 쭉 이완해주고 몸을 틀면서 숨을 들여 마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펼쳐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멈추며 몸을 앞으로 숙여주고 자, 이제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충분히 늘려주고 숨을 들여 마시며 몸을 틀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숨을 내쉬며 몸을 천천히 세웁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멈추었다가 숨을 편안하게 내쉽니다. 잠시 그대로 머물렀다가 몸을 틀며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여 마시고 숨 멈추고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잠시 그대로 머물렀다가 숨 들여 마시며 몸을 틀어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며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숨 들여 마시며 작은 원을 그리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큰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숨을 들여 마시면서 몸 틀어주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숨 들여 마시고 호흡을 편안하게 멈추고 자, 이제 내쉬기 시작합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숨 들여 마시며 몸을 틀고 숨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여 마시며 두 팔을 위로 올립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올려주고 이번엔 숨 들여 마시며 두 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며 두 팔 벌려주고 숨을 들여 마시며 두 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숨 들여 마시고 숨 들여 마시며 두 팔을 위로 올리고 다시 숨을 깊이 들여 마시며 두 팔을 위로 올리고 두 손을 아랫배 앞에 두고 숨을 깊이 들여 마셨다가
깊이 숨을 들여 마셨다가 양손을 강하게 마찰하여 손바닥이 따뜻해지게 합니다.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얼굴을 마사지하고 손끝으로 머리를 빗어 넘깁니다. 이제는 목을 가볍게 문지릅니다. 반대쪽 손으로도 목을 마사지해 풀어줍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팔을 위로 뻗어줍니다. 천천히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다리를 뻗어 손으로 무릎을 문질러 줍니다. 두 발을 모아 발목을 돌려줍니다. 반대쪽으로도 돌려줍니다. 이제 명상을 마칩니다.